사골 12코어 인텔 뭐 하루 이틀 보나? 오 로켓레이크 역시 14나노 사골을 언제까지 끓여 먹는 거야? 뭐야 이거 8코어? 아니 왜? IPC가 올랐다고? 사골이 아닌가? 사골 멈춰.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 멈춰!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11세대 CPU 그동안 쭉 끓여왔던 사골의 틀을 깨고 6, 7, 8, 9, 10, 11? 6세대 만에 드디어 아키텍처가 바뀐 11세대 CPU. 오, 다나와에서 봤을 때 박스 디자인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겼는데 이거는 일반 박스에 들어가 있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죠. 박스 정면에 모델명 11900KF, 끝에 F가 붙어있다는 건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안에 CPU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겉에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옆면을 보면 인텔 정품, 인터넷 뉴스를 가끔 보면 가짜 CPU가 있어서 CPU 안쪽이 텅텅 비어있거나 아니면 리마킹을 해서 안에 코어 튜디오 CPU를 막 넣어놓고 그런 가짜 CPU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CPU는 웬만하면 정품 대리점을 통해서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봉실을 살펴보면 인텔 CPU가 나올 때마다 개봉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이 10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1700K 박스니까 10세대랑 동일한 개봉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모양이 뭐 거의 똑같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개봉실 방식은 이렇게 테이프 하나가 아니라 좀 넓은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뜯었을 때 금방 티가 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 CPU 쪽을 잘 보면 예전 10세대 새 제품들과 비슷하게 CPU 위쪽에 동일하게 자국이 있네요. 안 뜯은 새 제품인데도 아무튼 자국이 있으니까 혹시나 새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인보드 호환 메시지를 보면 인텔 500 시리즈랑 Z490, H470 그리고 Q470 칩셋 메인보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인텔 11세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B460 칩셋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 했는데 놀랍게도 B460 칩셋은 11세대를 지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지원 안 하고 한 세대만으로 수명을 끝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박스를 열어보죠. 10세대까지는 오버클럭을 대부분 5기가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 녀석은 아키텍처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몇 기가를 목표로 삼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5기가를 그냥 목표로 잡으면 되는 건가? 설명서 앞부분에는 코어 i9 스티커가 붙어있고 이쪽을 빼주고 열어서 CPU를 빼주면 되는 거죠. CPU를 빼보면 이것이 6세대 만에 아키텍처가 바뀐 11세대 로켓레이크. CPU 모양을 8세대 모델인 84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존 CPU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11세대 CPU가 히트 스프레더가 아래 위로 조금 더 길게 디자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새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미개봉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래 자국이 있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를 넘어서 드디어 11세대, 6세대 만에 아키텍처가 바뀌었다는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사용을 해보죠. 박스 비교할 때마다 그 1900K 박스 너무 갖고 싶은데? 그렇다면 메인보드는 어떤 걸 쓰느냐인데 에이수스 Z590i 스트릭스 보드랑 아니면 지금 메인 컴퓨터에 사용 중인 MSI Z490 유니파이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Z490 에이펙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에이펙스. 최신 바이오스를 보면 유니파이는 2월 23일, Z490 에이펙스는 1월 15일, 그런데 Z590i 스트릭스가 3월 26일. 기존 바이오스에 없는 서포트 인텔 ABT, 어댑티브 부스트 테크놀로지, 이거를 1900K랑 1900KF에서 지원을 한다고? 최신 바이오스니까 뭔가 더 좋지 않을까? 최신 바이오스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녀석을 사용하기로 하죠. 이게 방금 떼어낸 1700K, 오른쪽에 11세대 CPU를 갖다 대면 히트 스프레더 모양이 위아래로 좀 더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빈자리에 11세대 11900KF를 위쪽으로 올리고 장착이 잘 됐는 걸 확인했어. 골세를 고정해주고, 그렇다면 쿨러는 2열? 아니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3열. 서멀은 MX4를 이렇게 발라주고 수평이 되게 잘 올려주고, 좋아 잘 고정됐고, 이따가 전원 키면은 이거 SP 값이 나올 건데,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날짜는 아직 엠바고가 풀리기 전이라 다른 사람들이 SP 값이 이거 얼마가 나오는지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10세대까지는 커뮤니티에서 우와 고수율이라 불리는 게 대부분 SP 값 90이 넘었으니까 저한테 온 건 당연히 고수율일 거니까 100이 넘지 않을까? 먼저 켜기 전에 최신 바이오스 3월 26일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가장 최근 거 인텔 ABT 바이오스 지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CPU나 램이 끼워져 있지 않아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할 거니까 바이오스 리네이머를 더블 클릭하면 엔터, 이렇게 SZ590i 파일로 바뀌어요. 이렇게 USB 메모리 안에 복사를 했어. 바이오스가 들어있는 USB를 빼서 이쪽 바이오스 플래시백 자리 USB에 끼워서 밑에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을 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바이오스 플래시백 자리가 깜빡깜빡 하면은 플래시백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게 멈출 때까지 잠시만 기다립니다. 깜빡이 난 게 멈췄으면은 업데이트가 끝난 거죠. 그렇다면 USB를 빼줘도 돼요. 저의 조립은 완벽합니다. 한 번에 부팅이 되겠죠. 파워 온! 방금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표시가 이렇게 뜨네요. 일단은 이 메시지가 뜬 거 보니까 조립은 제대로 됐고, 또 기다리라고?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되게 많네. 이번에는 썬더볼트 MVM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대요. 이것도 잠시만 기다리죠. 오, 그렇지. 그렇다면 SP 값을 확인해 볼 건데, 이제는 뽑을 때가 됐습니다. 똥손 멈춰. 76? 76? 애매한데?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아니야 이건 높은 거지. 대부분 50 정도 나올 건데 76이면 뭐 엄청 높은 걸 거야. 그럴 거야. SP76이 조금 아리송하긴 하지만 바이오스 0703 업데이트 잘 됐고, CPU 11세대 11900KF 인식 잘 됐고, SSD 8GB 램 2개 잘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11세대를 지금 처음 켜본 거라 이 녀석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오버클럭 옵션만 대충 훑어보고 갈게요. 쭉 내려보면 10세대랑 메뉴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충 듣기로는 AVX 512 명령어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AVX 512 이거는 끌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유출된 벤치마크를 봤을 때 메모리 컨트롤러 이쪽을 보면 1대1, 1대2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대1은 3800 클럭이 한계라는 말도 있고, 1대2로 했을 때 더 높게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만져봐야 알 것 같고, 이거 재밌는데? 신규 던전이 업데이트한 느낌? 바이오스 한번 초기화 해주고 윈도우도 새로 깔아주고 오죠. 방금 이렇게 윈도우를 다 깔았네요. 근데 드라이버 깔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새벽 2시라 내일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기다리고 있어. 내일 테스트로 온다. 졸려.
냄새 나는데. 그렇다면 어제 윈도우 세팅까지 해놨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보죠. 파워 온.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만져봤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CPU를 성능 위주보다는 괴롭히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위주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해본 건 F5 누르고 엔터 눌러서 바이오스 초기화시키고 일단 윈도우로 들어가서 바이오스를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CPU즈를 간단하게 돌려봤어요.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윈도우 들어와서 CPU즈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1세대 로고가 CPU즈 마크에 보이죠? 하필 와도 나한테 오다니 넌 올 곳을 잘못 온 거란다.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거 기본 클럭 벤치 CPU를 돌려보면 멀티스레드 돌아갈 때는 대략 4.8기가로 돌아가고 싱글코어가 돌아갈 때는 싱글코어 5.3기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완료된 결과를 보면 싱글 스레드 성능이 700점이 넘어요. 전 대충 예상하기를 660, 670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710점, 700점이 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제가 현재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코어 i9 1900K 10코어 CPU랑 비교를 해보면 코어 i9 1900K에 Z490 유니파이 바이오스 초기화한 상태에서 전력 제한 해제만 돼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CPU즈 버전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싱글 스레드가 580점이 나오죠. 이 정도면 아키텍처가 바뀌어가지고 싱글 스레드 성능은 확실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거는 멀티 스레드 성능 10코어니까 거의 7200점이 나오는데 11세대 i9 11900K는 6600점 정도가 나오죠. 코어 두 개가 줄어든 게 멀티 스레드 점수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 프라임 95 스몰 쪽에 가보면 기존 10세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AVX512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받기 전부터 궁금했던 게 AVX512 이거저거 옵션 만지지 않고 노빠꾸로 그냥 프라임 스몰을 돌렸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오케이. 대략 4.6기가 올코어로 돌아가요. 돌리고 있을 때 클럭이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온도에 맞춰서 전압과 클럭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10세대 CPU까지는 전력 제한 해제한 상태에서 프라임을 돌리건 링스를 돌리건 1900K 기준 무조건 4.9기가로 고정이 됐었는데 11세대부터는 온도에 따라서 클럭과 전압이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AVX 다 켰을 때는 대략 4.6기가? 4.5기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다시 리셋 시키고 이번에는 AVX512를 끈 상태에서 돌려보면 AVX512를 켰을 때는 4.5기가, 4.6기가 정도로 동작했는데 AVX512를 끄니까 올코어 4.8기가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셋 시키고 그렇다면 AVX2까지 꺼보면 AVX2까지 꺼도 4.8기가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클럭은 봤으니까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가 보죠. 방금 전에는 바이오스 기본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 메인보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바이오스 여기 보면은 인텔 어댑티브 부스트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밑에 설명을 대충 보면 쿨링이 좋으면 조금 더 클럭을 올려준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켜보면 저장하고 윈도우 들어가 보죠. 윈도우 들어와서 이번에는 인텔 ABT 기능을 킨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아까 전에는 6600점 정도가 나는데 이번에는 올코어 5.1기가가 유지되면서 멀티스레드 점수가 7000점이 넘게 나오죠. 싱글스레드 점수는 어차피 5.3기가 동일하니까 710점 정도, 멀티스레드 점수가 거의 400점 정도가 더 올라가요. 요즘은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클럭을 고정한다기보다는 쿨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거 사용 세팅이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1900K 7200점, 8코어 ABT 7000점. 저처럼 3열 순행을 쓴다면 이 기능은 켜고 사용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컴퓨터를 또 저처럼 괴롭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상태에서도 프라임 95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AVX 그냥 둔 상태에서 돌려보면
온도는 올라가지만 어차피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클럭이 또 조절이 돼요. AVX를 다 키니까 이 상태에서도 4.6기가 정도 올코어? 그렇다면 CPU 클럭 특성은 대충 봤으니까 다시 바이오스에 가서 인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램 오버. 이제까지 6, 7, 8, 9, 10세대는 램 클럭만 올리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세대에서는 여기 보면은 1대1, 1대2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냥 제가 사용해본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본 게 1대1 모드에서 과연 1대1 모드에서는 램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먼저 램 타이밍을 간단하게 조절해주면 현재 장착되어 있는 램은 립조스 3200 클럭 CL14램, APX에서 4500 클럭 CL16까지 사용했던 램이니까 일단 좀 풀어줄게요. 17, 17, 34 그리고 350 메인 램 타이밍만 조절을 해놓고 밑에 램 전압은 1.55 나머지 건들지 않고 램 클럭만 조절해주면 자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팅 성공했던 건 3733 클럭까지 1대1 모드로 성공을 했어요. 여기부터는 더 이상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보여드리면 3800 클럭을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네, 이렇게 까만 화면만 나오고 부팅이 안 돼요. 부팅 실패했다고 메시지가 뜨죠. 그럼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1대1 모드 클럭을 한 단계 내린 3733 클럭으로 F10 누르고 엔터 해보면 네, 이렇게 부팅이 성공을 하죠. CPU주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메모리 탭으로 가서 기존까지는 안 보이던 이쪽에 메모리 컨트롤러 프리퀴시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지금 보면 1865라고 써있죠. 이쪽에 DRAM 프리퀴시도 보면은 1865, 1865, 1865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써있으면 1대1 모드로 설정이 된 거예요. 제 환경에서는 1대1 모드 3733 클럭까지가 부팅 한계였어요. 램 타이밍을 아무리 다 푼다고 해도 더 이상 3800 클럭은 1대1 모드로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3800 클럭부터 부팅이 잘 안 된다. 네, 어디 회사랑 좀 많이 닮았죠? 이 상태에서 i.14를 돌려보죠.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결과를 보면 읽기, 쓰기, 카피 클럭에 맞게 나왔고 레이턴시가 46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이턴시 46 그렇다면 다시 바이오스에 가서 1대1 모드 최대 클럭은 3733 클럭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1대2 모드는 어디까지냐. 어차피 오토로 하면 1대2 모드로 되니까 오토로 두고 1대2 모드에서는 램의 한 개만큼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4500 클럭이 없어요. 아마 11세대 오면서 구조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거는 엠바고가 풀리고 나서 다른 분들의 사용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램은 4500 클럭이 넘어가면 에러가 생기니까 일단 4400 클럭으로 부팅을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램 클럭 4400 클럭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모리 컨트롤러 프리퀸시를 보면 램 클럭의 절반인 1100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1대2 모드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1대2 모드는 i.14 돌려보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면 읽기, 쓰기, 카피 값은 올라갔는데 레이턴시는 오히려 46에서 48로 더 느려졌어요. 기존 10세대까지는 램 클럭만 그냥 올려버리면 값이 쭉쭉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1대1 모드, 1대2 모드가 이게 또 달라져요. 저도 다른 분들 사용기 없이 저 혼자 그냥 해본 거라 1대2 모드에서 이 레이턴시를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10세대까지는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제일 효과적인 거 램 타이밍 중에 이쪽에 RTL, IOL 값을 조절하면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RTL, IOL을 조절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램 타이밍 쪽에 들어가서 쭉 내리면 여기 RTL, IOL 들어갔어. RTL 값, IOL 값을 동시에 조절하려고 하는데 IOL 값은 그냥 다 0으로 떠요. 이게 바이오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11세대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RTL, IOL을 바꾸는 방법이 바뀐 건지 44, 45를 숫자를 좀 더 조절해보고 이거저거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해도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선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램 클럭 특성은 1대1 모드, 1대2 모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알아냈고 그렇다면 남은 건 대망의 CPU 클럭.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바이오스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못하는 건지 기존까지 해왔던 이런저런 옵션들이랑 CPU 전력 관리 다 끈 상태에서 CPU 코어를 올코어 싱크 여기서 배수를 넣으면 윈도우 들어가면 무조건 3.5기가로 고정이 돼요. 클럭이 넣은 값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CPU 클럭을 조절해서 고정하는 방법은 이건 엠바고가 풀리고 나서 다른 분들의 게시글을 보고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게임 DLC 이게 공략하는 맛인가?
그렇다면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보너스 한 가지. 자, 링스를 또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이거 링스 돌리는 거 장면 넣어도 영상 공개할 수 있나?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해본 세팅을 로드하고, 로드한 세팅은 인텔 ABT 켜고 전력 제한 해제해주고, 램 세팅은 1대1 모드에서 3733 클럭, 램 타이밍은 나머지 세부 램 타이밍도 넣었는데 이 세부 램 타이밍은 기존에 사용하던 Z490 에이펙스 보드에서 자동 입력되는 값을 그대로 넣어봤어요.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세팅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왜 이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줄은 잘 모르겠어요. 429,496? 아무튼 메모리 쪽을 보면 1대1 모드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세부 램 타이밍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니까 레이턴시가 41대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읽기, 쓰기, 카피 값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Z490 에이펙스 보드에서 쓰던 값을 그대로 불러온 거라 11세대만의 CPU 특성이 있다면 특정 램 타이밍을 줄였을 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깝다. 이 정도 줄여서 39 정도 나왔으면 기분이 더 좋은데.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링스를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어차피 링스를 돌려도 지금은 클럭이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차는 다 틀어질 거지만 일단은 궁금하니까 돌려봐야죠 뭐. 어차피 CPU는 괴롭히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지풀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CPU 온도는 지금 98도까지 올라갔었지만 CPU 온도가 올라가니까 클럭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온도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략 4.6기가 고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풀값이 얼마 나오려나? 오, 지금 3회차까지 돌려봤는데 클럭은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게 또 잔차는 맞아요. 뭐 100도는 넘어가 있지만 어차피 온도에 따라서 클럭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보이지가 않고요. 신기하게 링스가 돌긴 도는구나. 하지만 링스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은 아니니까 일단 정지를 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텔 10세대, 이번에 새로 나온 11세대, 과연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지. 뭐 여러가지 게임이 있지만 저는 테스트용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예요. 세팅을 조금만 바꿔도 프레임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1세대, 10세대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배틀그라운드 프레임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배틀그라운드 FHD,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고민 옵션. 프레임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캡처보드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녹화했고요. 먼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11세대에서는 램오버 세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대1 모드 3733 클럭, 1대2 모드 4266 클럭. 메인 램 타이밍만 CL17로 조절하고 나머지 기본 상태에서 과연 어떤 세팅이 더 좋은 것인가. 결과를 보면 1대1 모드 세팅 평균 프레임이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존 10세대까지는 램 클럭 높은 게 좋은 결과였는데 이번 11세대에서는 1대1 모드 램오버가 클럭은 낮지만 게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결과로 보면 이제는 굳이 1대2 모드로 고클럭 램오버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1대1 모드 성능이 더 좋은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타이밍까지 더 조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CL17에서 CL14로 세부 램 타이밍까지 에이펙스 보드의 타이밍을 그대로 입력해봤어요. 결과를 보면 타이밍을 조여준 효과가 평균 프레임, 하위 프레임 두 가지에 모두 나타납니다. 3200클럭 XMP만 적용한 기본 상태와 비교하면 11세대에서도 램 오버클럭 성능 확실하구만. 그렇다면 드디어 마침내 제가 이제까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10세대 1700K CPU 클럭 5기가 램 클럭 4500 CL16 램오버 세팅과 비교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세팅 모두 11세대 CPU가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물론 11세대가 높게 나오긴 하지만 10세대도 역시 램 클럭 4500 클럭의 힘인지 4500 클럭은 소폭의 차이만 나네요. 하지만 11세대는 제가 만져본 지가 얼마 안 되고 제가 아직 만져보지 않은 오버클럭 옵션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클럭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요.